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하여 실전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돈 오리스탁의 오사무엘입니다. 최근 주가가 잘 상승하면서 여러분의 계좌도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건물이 무너지게 되면 또는 댐이 무너지게 되면 그것을 쌓아나가면서 복구를 하게 될 텐데 복구가 한 번에 되질 않죠. 우리가 보유한 종목들이 많은 손실을 기록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복구하는 스텝 바이 스텝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언젠가는 원금에 회복되리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한 번에 다 만회하려는 그런 전략보다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느 정도 복구시켜놓고 또 일정 부분은 또 후퇴했다가 다시 또 들어가고 이런 전략을 통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들에 있어서도 현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정리는 필요할 수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계속 산 상태에서 홀딩 전략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의 보유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전화 02-3153-1642,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성심성의껏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돈 오리스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주도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 종목 그리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를 국가에서 첨단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를 첨단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서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애플페이, 그러니까 시범 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내용과 관련한 애플페이 관련 종목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인 디스플레이 전략 산업 육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특히 OLED 관련해서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을 지정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되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종목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순간 10%의 급등이 나왔죠. 10% 급등이 나온 이후에 약간 밀렸는데요. 지금껏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오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제가 자주 안내 드립니다. 제가 안내 드리는 그 저항대 그리고 매도 포인트로 보는 부분들을 잘 배우시면서 여러분의 개별 종목도 적용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상승하면서 부딪히는 저항 라인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61선이라는 저항과 구름층 상단이라는 저항 두 개였죠. 물론 이전에 61선을 도달했었고 또 거기가 저항으로서 작용했기 때문에 눌림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그 61선이 더 이상 저항이 되지 않고 돌파를 허용하는 자리가 될 것임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구름층 상단이 떡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두 개의 저항값이 작용해서 그 위로 돌파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국이었음을 오늘 파악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내일 시장의 흐름이 중요하겠는데요. 이 차트의 모양은 이렇게 추세선을 봤을 때도 추세선을 돌파했다가 밀린 겁니다. 그래서 내일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이 구름층 위에서 움직여야 되죠. 구름층 아래로 파고들지 아니하고 구름층 위에서 매물대를 통과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120선을 만나는 이런 수순이 되겠죠. 지난 8월 중순쯤에 121선에 도달했다가 밀린 것을 크게 보실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자리는 매도로 대응해야 되는데요. 특히나 121선이 하향하는 가운데 있다. 그러면 여기는 아주 강한 저항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두 번째도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이 이제
241선 저항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241선 저항이 보이는 가운데 이 1년 주가 평균이죠. 그럼 저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주체가 무엇일까? 누굴까라고 봤을 때 오늘의 수급 외국인이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96억을 담았고 또 투신도 좀 담았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100억 정도의 외국인이 베팅했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상승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도 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고서 대응을 합니다. 근데 막연하게 주식을 사고 아무 데서나 팔고 그러지 않아요. 이들도 어느 이평선, 또 일목균형표, 또 볼린지 밴드 상한선, 주봉, 그리고 월봉 다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합니다. 기술적인 거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아바코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코는 평판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이죠. 평판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인데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디스플레이 기술로만 주가 상승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9,970원, 10,000원 이하에서부터 출발을 했죠. 제가 저항을 안내 드릴 때 여러 가지를 안내 드립니다. 이평선 기준, 또 일목균형표, 또 어떤 걸 말씀드립니까? 삼봉, 3개의 고점, 2개의 고점을 연결한 삼봉 고점 또 안내를 드리고요. 또 피보나치 기법을 통해서 저항대를 잡는 것도 안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릿수 저항에 대해서 안내 드리죠. 자릿수는 반대로 지지 영역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본다 그러면 9,000원대에서부터 10,000원 갈 때 10,000원이 저항이 될 수도 있고, 또 11,000원에서 10,000원으로 향해 갈 때 10,000원의 순간 깨지는 그 순간 그 10,000원대가 지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아바코를 보게 되면 10,000원이 순간 깨지는 그 자리가 지지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릿수, 지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요. 9,970원에서 저점을 잡고 올리는데 이 올리는 것이 무엇으로 올렸는 겁니다. 그게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이렇게 올린 것은 바로 2차 전지 장비와 관련된 겁니다. 아바코는 2차 전지 장비를 공급하고 특히나 고객사 LG 에너지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얼티엄 셀즈라는 그런 미국계 회사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죠.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크게 상승했다라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두 가지 재료입니다. 하나는 평판 디스플레이와 그다음에 2차 전지 장비. 그리고 2분기까지 1,100억 원 이상의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 장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매출액을 보게 되면 올해보다 내년이 좋을 텐데 추정이 나왔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것이 이제 바뀔 겁니다. 작년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23년도는 딱 달라질 거예요. 훨씬 매출액이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는, 그래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바코는 주봉상에서 18,850원이라는 지난 고점이 있었죠. 작년도의 고점. 그 고점을 앞두고 주춤거리고 있죠. 그건 그럼 뭐냐면 쌍봉을 만드는 그런 흐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쌍봉을 만들 때 주가 누를 수 있겠죠. 지금도 벌써 누름이 확인되고 있는데 누른 다음에 돌파의 과정, 이것을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매물대 위에 안착하는 것을 시도하는 그런 순간이죠. 주봉에서 봤을 때 매물대 보이시죠? 이 매물대를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매물대 안착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 긴 호흡을 봤을 때 이 상승 이후에 작년도의 상승 이후에 눌림목 이후에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수순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아바코는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눌림목에서 매수 잘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HB 테크놀로지라는 종목도 보도록 하죠. 자, HB 테크놀로지 이 회사도 OLED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그런 회사인데요. 오늘 상승이 4.3% 나왔었죠. 근데 위로 보면은 뭔가 저항이 있는데 저항대까지 도달하지 않아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구름층 상단까지도 갈 수 있겠고, 조금 더 힘을 발휘해서 거래량을 동반하는 상승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면 일봉상에서 보이는 매물대 직전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죠. 매물이 가장 많은 자리가 2,050원대부터 2,100원 사이가 됩니다. 거기를 통과하려 그러면 거래량이 필요하겠죠.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제 이전에 이 121선이라는 저항 보이시죠? LG 디스플레이도 제가 보여드렸고요. LG 디스플레이 차트와 비슷하죠. 121선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
그다음에 눌림목이 길었죠. 2개월 동안 눌림목 이후에 이제 121선은 좀 가벼운 저항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한 번은 주춤거릴 수 있겠지만 그 위로 보이는 241선까지 향해 가는 이런 모습, 마치 LG 디스플레이의 아류와도 같은 아우와 같은 흐름이죠. LG 디스플레이와 차트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름도 비슷하고 그래서 HB 테크놀로지,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글자 수도 같고 뭐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여튼 차트의 모습은 LG 디스플레이와 좀 비슷하게 가는 움직임이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움직임을 보면서 HB 테크놀로지가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간주하면서 제가 지금 체크해드린 이 자리 1차 저항과 2차 저항 자리를 체크하면서 대응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와 관련된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애플페이가 이달 30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내용이고요. 현대카드와 손을 잡고 간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애플페이 관련 종목은 애플페이가 NFC 단말기가 있는 곳부터 시범 서비스를 한다고 하니 NFC 관련주를 보고 그다음에 현대카드와 손을 잡는다고 하면 이제 결제 서비스와 관련된 벤사와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서 참 아쉬움이 있는데 이 아쉬움이란 건 뭐냐면 이 종목들의 움직임이 한 번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루원이라는 종목을 먼저 보던데 이루원은 NFC, Near Field Communication이라는 근거리 무선 통신의 유심 칩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NFC에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종목인데요. 제가 왜 아쉽다고 표현을 하냐면 이루원이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9월 달에, 9월 중순에. 그럼 급등한 이유가 바로 애플페이와 관련해서 급등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애플페이 서비스가 도입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죠. 9월 달에 언급이 됐었고 그리고 4분기에 들어서서 그 서비스가 도입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눌렀잖아요. 깊게 눌렀죠. 근데 이렇게 누른 상황에서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쪽의 종목들로 이제 쏠린단 말이죠. 그 사이에 이와 같은 섹터의 종목들이 바닥에서부터 움직인다는 거예요.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렇게 M자형 패턴을 만들고 순간 급등이 나오죠. 이런 패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N자형 패턴, 제가 번개 패턴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건 M자형 패턴이죠. M자 패턴을 만들 때에 전저점을 깨지 않고 거기서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섹터의 수혜가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도 중요하고 기억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저도 이걸 놓쳤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쉽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섹터가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예정된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 쏠려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저 스스로도 좀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루원은 오늘 상승이 나오면서 그동안 준비되었던 것을 폭발시키고 저항대에 온 흐름입니다. 사실 이렇게 슈팅 나왔을 때 매도하는 것 이럴 때 짜릿하거든요. 여기서 바닥권에서 매수해서 슈팅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 이것이 정말 짜릿하고 기분이 좋죠. 이런 기분들은 사실 우리 톡방에서 많이 누리고 계십니다. 아직 제 톡방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슈팅 줄 때에 제가 눈치껏 시그널 드려서 스윙되고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이 다 누리고 계신 부분이니까 그것을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바닥권인 종목을 공략을 해서 슈팅 나올 때 매도하면서 짜릿함, 주식에서의 정말 좋은 것은 기분 좋은 것은 짜릿함 아니겠습니까?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손맛이잖아요. 그 짜릿함, 고기를 낚는 손맛. 주식에서도 바로 그러한 짜릿함이 있습니다. 그 짜릿함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그 짜릿함과 소름 돋는 그 순간을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루원이 바로 오늘 그런 짜릿함을 주는 순간이었고 지금은 매수로 볼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 VAN과 관련된 회사 두 종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한국정보통신입니다. 자, 한국정보통신 이론과는 흐름이 달랐죠. 오늘 갭상승하고 10.5%나 상승하면서 윗꼬리단, 윗꼬리단 흐름을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종목들, 이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로 보는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윗골이 달린 영망치형 패턴이 나온 것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론도 지금 매수 타점은 아니다. 이제 매도로 오늘 대응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청하시는 시청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물론 급등주를 고점에서 사서 그다음 갭상승할 때 매도하고 이런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중수나 고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매매는 안 하신 게 좋습니다.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주가를 누를 때 그리고 호재가 예정되어 있고 어떤 스케줄이 이걸 보고 우리가 일정주라고 하죠. 스케줄과 관련된 종목들, 일정주가 있는, 일정이 예비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는 그런 일정주를 바닥권에서 공략해서 그다음에 그 일정이 오픈되어서 뉴스화될 때 슈팅 나오는 그 순간에 매도하는 전략. 이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급등하는 종목을 위에서 더 갈 거라 생각해서 사면서 위쪽에서 덥석 물리는 그런 패턴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물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공략하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다 바닥주로 공략하고 슈팅 나올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손해를 잘 보지 않습니다. 제가 손해보는 걸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정보통신도 오늘 매도로 대응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나이스정보통신 한 종목 더 볼게요. 나이스정보통신 자 흐름 보시면은 이거는 밑골이 달리고 밀리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3.5% 상승을 했고 역시나 매도로 보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별 종목에 대해서 이평선도 좋고 또 매물대도 좋고 그다음에 일목균형표라는 이 좋은 지표도 한번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목균형표 설정을 하면 뭐가 좋냐면 주가가 이쪽에 어깨를 만들고 눌렀을 때 다음 쪽에 가는 어깨를 만나는 그 자리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목균형표는 일본의 일목산인이라는 사람이 주가를 일목요연하게 과거의 흐름을 앞으로 옮겨서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만든 지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에서의 어느 매물대에서 걸리는지 저항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지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평평한 구름선 상단을 만나면서 저항대에 도달한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항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한다고 했죠. 하나는 주가의 상승을 가로막는 자리, 하나는 돌파를 허용하게 되는 자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가로막는 자리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애플페이 관련 종목들은 오늘 매도 대응으로 충실하게 하는 것이 좋았겠다. 그래서 당분간은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종목들을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된 소식, 또 키워드 전략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디스페이 관련 종목들, 애플페이 관련 종목들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도 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상세 전략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 02-3153-2642,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성심성의껏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시간 종목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문의 들어온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LX 인터내셔널 매수가 45,500원에 비중 15%네요. 자, 45,500원에 매수하셨고 현재 46,600원이니까 손해를 보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수급을 잠깐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담은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했죠. 그리고 연기금도 좀 샀고 하는 이런 좋은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실적은 긍정적일 겁니다. 실적은 작년보다 더 좋아지는 상황이죠. 특히 유통을 하는 이런 회사, 환율의 수혜를 좀 봤다. 환율 수혜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올해 이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은 1조의 영업이익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2분기까지 5천억 정도 했으니까요. 근데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으로 굉장히 과소평가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은 환율의 수혜를 본 그런 종목으로서 이제 기술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는지 체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정배열이죠. 이런 패턴이 좋은 겁니다.
LS 인터내셔널이 지난 9월 달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전체 배열을 정배열로 바꿔놨죠. 그 전에 역배열했던 것들이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60일선이 하향을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골든크로스가 딱 발생했죠. 골든크로스가. 어느 정도 골든크로스가 예측이 됐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그러다가 전체적으로 이평선들이 정배열이죠. 60, 120 이상으로. 그리고 20 이평선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기준으로 본다면 정배열의 차트를 딱 만들고 있는 이런 패턴,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다음 이제 20이 60과 만나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데드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데드 크로스는 20이 60을 하향을 하니까 순간 60 이평선을 깼죠. 이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60 이평선을 깨요. 근데 60 이평선을 깼다고 바로 손절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이평선 딱딱딱 지키면서 가는 패턴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속임수가 많아요. 일부러 이 60 이평선을 깨면서 손절을 유도하는 그런 흐름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가를 볼 때, 흐름 볼 때 일봉만 볼 것이 아니라 일봉, 주봉, 월봉도 다 봐야 돼요.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봤더니 여기 보시 평평한 자리, 여기 보면은 주봉에서 9월 달에 기준선이라는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거기를 지켜내면서 상승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20 이평선이, 20주선이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럼 이 두 개의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겠습니까? 두 개가 위로 있으면 저항, 아래에 있으면 지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하락해도 무방하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바로 상승으로 턴한다 그러면 매도 자리를 빨리 잡아야 되고, 혹시 하락을 한다 해도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볼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지, 두 개의 지지를 기대하면서, 그러면 여기까지 하락을 하지 않고 상승으로 돌렸을 때 지금 상승해도 되고 조금 더 하락을 하고 상승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락하는 패턴에서는 파동은 A, B, C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짧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길게 보면은 이것을 좀 더 길게 보면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의 파동으로 보고 두 번째 파동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이 나와도 염려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 포인트로 잡는 것이 좋고, 그럴 때는 바로 전저점인 이 자리를 살짝 깨고 하향을 했을 때도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 일단 실적을 믿고, 두 번째는 수급 상황이 괜찮고, 이런 측면에서 기술적인 상황에서의 그런 경우의 수를 따져봐서 대응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되, 여기서 바로 상승으로 턴했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의 사이로 들어왔을 때는 한번 매도 대응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그건 많이 묻지 마시고요. 제 경험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이 들어오게 되면 또 이렇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1차적으로 이 안에 들어왔을 때는 한번 매도 끊는 게 좋다. 45,000원 부근에서 한번 끊는 게 좋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지 않고 바로 하락을 했을 때는 전저점을 깨는 자리, 순간 전저점을 깰 때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전저점을 깼을 때, 전저점이 37350을 깼을 때도 여전히 매수 관점, 추가 매수 관점을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매도 포인트는 45,000원 부근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글로벌 매수가가 25,800원이죠. 25,800원에 비중이 20%. 자, 한미글로벌 지금 자리 25,800원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셨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죠. 네옴시티 관련해서 대장주였습니다. 대장주. 한미글로벌이 대장주였습니다. 네옴시티 관계에 대해서 협상단을 꾸려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이제 한미글로벌인데, 일봉에서 가파르게 왔죠. 일봉에서는 위쪽으로는 저항이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봉을 볼까요? 주봉도 마찬가지, 월봉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서 신고가 행진을 하는 종목을 대응하는 제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또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상승의 모양을 잘 보시고요. 상승하는 패턴을 잘 보시고 어느 순간에 매도를 하는지 과거의 흐름도 잠깐 보시고요. 자, 세 가지 패턴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가장 안 좋은 거부터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빠졌을 때, 이때는 무조건 정리를 해야겠죠. 그다음 윗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영망치형 패턴으로 보이는 이런 패턴이었을 때 정리해야겠죠. 그렇죠? 이것도 정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패턴. 그다음 세 번째 패턴. 윗꼬리가 좀 달렸어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조금 달렸고 그다음에 몸통이 좀 있어요. 몸통이 좀 있어요. 이렇게 몸통이 있고. 근데 아랫꼬리가 조금 달렸어요. 요런 패턴. 요 세 가지 패턴 일단 제가 안내 드릴 테니까 아직은 괜찮죠? 상승의 움직임.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 장대 음봉은 아니잖아요. 이 세 개의 패턴이 나올 때 그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전장에서 바로 하지 마세요. 오후장까지 충분히 보시고요. 오후장까지 충분히 보시고 이 세 개의 패턴이 보였을 때는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격은 말씀 안 드릴게요. 요 세 가지 패턴을 잘 보시면서 유념해서 대응하실 것을 안내 드리겠고요. 한미글로벌 비롯한 네옴시티 관련 종목 보유하신 분들 앞으로의 방향성이 궁금하다 그러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가격대는 잘 안내 드리지 않지만 저항이 어디다. 이 정도는 제가 눈치껏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팅크웨어네요. 팅크웨어 매수가가 16,250원에 15%. 자, 팅크웨어 16,000원대에 사셨죠. 16,000원대 사셨는데요. 이 종목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 종목 아닙니까? 자율주행 그리고 내비게이션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팅크웨어가 지난 9월 말에 주가 지수가 급락하면서 바닥을 잡았죠. 주가 지수 바닥에 대해서는 9월 말에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9월 말에요. 지나고 나서 얘기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분명히 증거가 있고 제 노란톡방에 있는 분들이 다 제 증인이십니다. 제가 9월 말에 주가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여기서 제가 바닥 시그널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멘탈 잡아드렸고 이제는 상승을 기대하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팅코에도 마찬가지로 주가지수 하락과 더불어서 9월 말에 바닥을 찍었죠. 이제 거기서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온 건 아니죠.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파도를 그리면서 움직이는데 그럼 여기서 팅크웨어의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윗골에 달렸던 바로 전 고점 자리 여기가 14,650원입니다. 14,650원, 14,700원 이렇게 한 호가 올리면서 터치를 했죠. 자, 팅크웨어를 움직이는 주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죠. 왜냐하면 전고점 하나만 딱 올리고 윗골에 달고 밀리잖아요. 이런 패턴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고점을 한번 넘어섰다는 거. 눌림목 이후에 그럼 이런 패턴은 어떻게 되냐면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 전고점을 한 번씩 높인다는 의미는 하나씩 언덕을 올라가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팅크웨어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저항대를 본다 그러면 저항을 쉽게 보는 것 하나의 저항은 약하다. 근데 두 개 이상의 저항은 강하다. 계속 말씀드리죠. 60과 120이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매물대 바로 아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번 끊어갈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여기가 한번 끊어갈 수 있는 1차 저항대 자리. 그다음에 우측 어깨 자리인 바로 구름층 상단 자리. 여기가 두 번째 저항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240 이렇게 하나씩 저항대가 있어요. 주가는 파도를 타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계속해서 홀딩하는 것만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1차 저항 라인에서 한번 또 던져주고 또 눌림목에서 사고 2차 저항 때 또 매도하고 그다음에 또 눌림목에서 사고 이런 세부적인 전략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팅크웨어 이렇게 봅니다. 저는 매물대 아래에서 부딪히고 좀 밀렸다가 그다음 구름층 상단에 갔다가 좀 밀렸다가 그다음에 내려오는 240 저항선을 딱 만나면서 여기는 좀 강한 저항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름층 상단의 저항과 240 이평선이 만나는 자리 16,000원을 가리키고 있네요. 매수한 가격이 16,250원인데 자, 팅코웨어 보유하신 분 제가 세부 전략을 안내드렸습니다. 16,000원대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매수했던 가격에서 던지고 나면 손에 쥐고 있는 수익은 없죠. 그런 전략은 별로 좋지 않죠. 손해를 보더라도 제가 안내드린 것처럼 1차 저항라인에서 부딪혔을 때 여기서 매도, 그다음에 눌림목에서 매수, 그다음에 물량을 좀 늘릴 수가 있겠죠. 여기서 그다음에 여기서 매도, 그다음에 또 눌림목에서 물량을 더 늘릴 수가 있겠죠. 최종적으로 그러면 16,000원대 매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수익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유 종목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전략을 가져가기를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매수가에 그대로 와서 본전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저항대에서 매도하고 아래에서 물량을 늘리고 또 저항대에서 매도하고 또 아래에서 물량을 늘리고 이런 전략을 해야만 수익을 빨리 달성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팅코의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또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저 경동나비엔. 경동나비엔이요. 예, 예.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4만 1,000원에 20%입니다. 4만 1,000원에 20%요? 예, 예. 예, 자, 봐드리겠습니다. 자, 4만 1,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한다 그러면은 9월 달쯤에 매수하셨을까요? 예, 예. 아, 네. 경동나비엔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셔서 사셨어요? 아, 이제 겨울이라 네. 그 철에 맞게 한 건데. 네. 아, 갑자기 겨울철 쭉 앞두고요? 예, 예, 예. 네네. 누가 추천해서 사신 건 아니고 예, 예. 시청자님께서 판단해서 개별적으로 사신 거죠? 예, 예, 예. 네. 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동나비엔 굉장히 좋은 수익성이 있는 종목이죠.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600억 나왔고 올해도 한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5천억이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경동나비엔 텔레비전 광고 보셨어요? 예. 예, 거기서 경동나비엔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요새는 인베스가 나와가지고 인베스가 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건 인베스트는 티타늄과 관련된 거고요. 예, 예. 경동나비엔은 텔레비전 광고에서 단순한 보일러 회사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예, 예. 단순한 보일러 회사가 아니라 어떤 회사라고 합니까? 못 들으셨, 까먹으셨어요? 예, 보긴 봤는데. 네. 그래서 이 경동나비엔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일러 회사로만 알고 있잖아요. 예. 이제는 에너지 회사로 보는 거죠. 예, 에너지 회사. 그러니까 단순한 보일러 회사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사는 이제 열 교환기, 버너 등을 만들면서 이제 에너지 회사로 간주를 해야 되는 건데요. 시청자님께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실적도 좋은 상황에서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다른 종목들이 최근에 막 오를 때 경동나비는 잘 안 오르니까 좀 속상하셨죠? 예. 예, 속상하셨을 텐데요. 혹시 차트를 보셨나요? 최근의 차트? 자세히 못 봤습니다. 아, 그러셨죠.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인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수급 상황에서 불균형이 나타났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경동나비엔이 실적도 좋고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이 종목을 사지 않으면 주가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개인의 힘만으로는 주가를 올릴 수가 없는데 경동나비엔의 수급 주체가 누굽니까? 개인이었죠. 그죠? 예. 개인. 그리고 기타 법인이 있네요. 기타 법인에 기대감은 있네요.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매도로 일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최근 한 달 동안에도 50억의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고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 패턴을 보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비중을 20% 실으셨는데요. 예. 추가적인 비중을 실을 만한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더요? 그렇죠. 34,000원대는 추가 비중을 실으셔서 평단을 37,000원대로 맞추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수익을 확실하게 수익을 보시려면 좀 더 낮추시는 게 좋아요. 제가 그려드리는 바로 이 자리가 매도 대응할 자리거든요. 38,000원이라는 저항값이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예, 38,000원이라는 저항대는 바로 우측에 있는 매물대를 향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경동나비엔은 저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잘하면 이번 4분기 내로 이 38,000원 부분까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누구나 아는 재료는 큰 의미는 없다라는 것을 시청자님 꼭 유념하십시오. 왜냐하면 겨울철이고 보일러 관련 종목이니까 상승하겠지. 이것은 누구나 생각하는 공통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판단 하에서의 주가 매수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런 말이 있죠. 남들이 가지 않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예. 코스톨라니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남들이 가지 않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범주 안에 있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 남들이 생각지 못하는 부분에서의 꽃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4분기 내로 38,000원 부근에 오게 되면 그때 잘 정리하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네이버고요. 네, 네이버요. 예, 제가 17만 4,500원에 샀거든요. 174,500원. 네. 예, 근데 이게 제가 이건 안 해본 주식이라서 네. 이게 얼마 정도 가서 팔아야 될지 네. 그 매도 가격을 잘 몰라서 한번 전화드려봤어요. 시청자님, 저하고 통화한 적 있으시죠? 네, 했습니다. 네. 몇 번 했어요. 네. 네이버 이전에 저하고 통화했던 종목이 뭐였죠? 저기 그게 몇 개 했는데요. 지금 뭐시 S표 월셀도 했어요. 옛날에 OCI도 또 한 번 했어요. 네, OCI도 했었죠. 예, 그래서 조금씩 다 수익 내고 팔았어요. 자, OCI 제가 기가 막히게 안내드렸죠. 네네. 네, 제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매도 타점 잡아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S표 월셀도 오늘 조금 안 와서 못 팔았어요. 조금 더 놓아두려고 그냥. SPLCL은 아마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아직 그 가격이 안 와서 아직 그래요? 안 팔고 있었어요. SPLC를 제가 한 25,000원 부근으로 안내드린 기억이 있는데 예, 25,000원인데 25,000원 안 갔어요. 그래요? 저하고 통화한 게 10월 달이었나요? 아니요, 그건 어저께 했어요, 제가. 아, 네. 예, SPLC. 어저께 했는데 그 가격이 아직 안 왔죠? 아침에 이제 거의 다 오겠죠? 예, 걸어놨었는데 네네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안 팔았어요. 그 24900부터 잡으세요, 일단. 24900부터 매도 포인트를 잡으세요. 24000부터요? 네, 24900. 예, 네, 24000이요. 90부터. 네네. 그렇게 하시고요. 자, 네이버로 예. 볼게요. 네네. 자, 네이버 흐름이 괜찮아요. 네이버 흐름이 예. 자, 9월 말 주가 지수 급락과 더불어서 하락을 했고 10월 예. 초까지 좀 더 하락을 한 다음에 예. 바닥을 잡고 돌리죠. 네이버와 카카오가 많이 눌렸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때 눌렸을 때에 우리가 아는 부분, 이제 특히 이제 카카오가 통신 전체에 영향을 줬잖아요. 예. 화재 사건으로. 네. 근데 네이버도 같이 영향을 받았었던 거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점차 회복이 되고 있죠. 예. 네이버 자체에 있어서의 또 중요한 호재가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 참고로 안내를 드릴게요. 예. 좀 네옴시티는 들어보셨죠? 아, 예, 예. 네, 사우디에 건설하는 이슈잖아요. 예. 건설 부분에서의 이거 네옴시티. 그리고 네옴시티의 핵심이 예. 신기술을 집약한 도시거든요. 예, 예. 신기술을 집약한 도시. 예. 그리고 빈살만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공주가 있죠. 이 네. 빈살만은 전체적으로 네옴시티를 주도하는 사람이고 또 네. 공주는 또 신기술이 집약된 빌딩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네. 공주가 네이버 팀을 네. 소환을 하고 있죠. 사우디로. 아. 그건 뭐냐면 신기술이 집약된 빌딩을 짓는데 네. 네이버의 신사옥에 적용됐던 그 기술을 가지고 예. 네옴시티 안에 최고 공법을 적용한 신기술 빌딩을 짓는 그런 부분에서의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네이버 팀이라 그러는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이버도 수혜가 되고 또 네이버 신사옥을 짓는 데에 그 기술이 집약된 회사들. 그건 제가 지난 도너리스탁에서 안내를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네이버가 단기적인 호재가 있구나. 그걸 네. 참고하십시오. 예, 예. 그래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희망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아, 예, 멘탈을 잡아드리는 사람이고요. 예.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이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예. 어제는 음의 모습을 보여줬죠. 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5% 상승이 나타났는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5%의 상승이 나타나는 가운데에서 네. 202평선은 이미 올라섰고 오늘은 기준선이라는 자리를 올라섰다는 거예요. 기준선은 뭐냐면 26개 캔들,
26일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 자리입니다. 예. 자, 22평선은 20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22평선보다는 예. 기준선이라는 자리가 좀 더 의미가 있겠죠. 네.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인데 그 네. 자리 위에 안착을 했다. 그리고 수급 상황을 보니까 지난번에는 계속해서 개인만 사는 움직임이어서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됐으나 네. 기관의 동참이 있다는 겁니다. 기관이 많이 샀죠. 최근 한 달 동안에. 예. 그리고 예. 연기금이 계속 담고 있습니다. 아, 예. 자, 연기금이 이렇게 850억이나 담았는데요. 네. 연기금이 한 번에 털진 않아요. 연기금의 속성상 어느 정도 매집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또 매도하고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연기금의 지금 매집 패턴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성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602평선까지는 좀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어서 이럴 때는 분봉도 다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분봉. 네. 60분봉, 120분봉, 240분봉 딱 보니까 240분봉에서의 저항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매도 포인트는 18만 8천 원부터 19만 네. 5천 원 사이. 아, 18만 8천 원부터 19만 5천 원 사이. 19만 5천 원 사이요. 네, 그 사이에 진입했을 때 예. 정리를 하시고 다음번에 또 전화를 하실 때는 네이버 잘 매도했습니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아, 귀띔 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네, 들어가세요.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문의가 들어온 종목인데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매수가 32,860원, 비중이 10%네요. 문의를 정말 잘 주셨습니다. 문의 잘 주셨는데요. 매수가까지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한 상황에서의 그 매물대를 만드는 것. 자, 제가 안내드리는 포인트를 잘 보십시오. 대한항공이 7월 달에 급락이 나왔었죠. 7월 달에 급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을 때, 나왔을 때 부딪혔던 포인트. 어디입니까? 여기 구름층이죠. 구름층.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이 하락을 하고 602평선이 있고 위에 120, 240.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602평선을 넘어서게 되면 다음 보는 자리가 120, 240 여기까지도 보는 거죠. 2평선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지만은 602평선을 넘어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름층 상단을 부딪혔으니까 이걸 보면 대한항공은 이평선 저항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의 저항대에도 부딪히는구나라는 것을 과거의 흐름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 앞으로도 그러한 흐름 속에서의 저항가를 잡아야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에서 대한항공은 602평선은 가볍게 넘어섰지만 위로 보이는 120과 구름층 상단이 부딪히는 두 개의 저항값이 보이니까 여기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25,000원 부근이죠. 32,000원 부근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유하는 32,000원 매수한 보유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여기서 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끊고 주가가 눌렀을 때 23,000원에서 23,500원까지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수하고 그다음 2차 상승이 나타났을 때 27,000원 부근에서 또 끊는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대응 자리는 25,000원 부근이 될 것이요. 그다음에 눌림목에서 잡고 그다음에 대응할 자리는 27,000원 부근.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제가 부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근. 정확하게 25,000원 딱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한두 억가 좀 아래에서 대응하고 눌림목 매수하고 그다음에 27,000원 부근, 그러니까 26,900원 이런 때서부터 또 매도 대응하고 이렇게 해서 대응해서 조금 손실을 최소화하고 또 물량을 늘리는 이런 전략으로 해서 손실을 적게 하고 빠져나오는 현명한 대응을 하실 것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정보 궁금하신가요? 네오이문택이요. 네오이민텍이요. 네, 5,400원에 20%입니다. 5,400원에 20%요. 네. 이 종목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게 원래는 제가 위에서 샀었거든요. 그랬는데 손실 보고 매도하고 다시 들어갔는데도 지금 가격이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근데 그냥 어떻게 또 사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아마켓이 있고 그래서 움직이는데 제가 뭐 손실을 보더라도 이번에 꼭 매도를 하고 싶거든요. 네네. 그래서 목표가 좀 또 강한 저항대가 얼마인가 목표가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오민텍이 이 바이오 종목인데 어떤 네네. 부분에서 특화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네? 바이오 종목인데 네네. 어느 질병 치료에 일가견이 있습니까? 이 그 회사가. 면역 항암 뭐 발표한다고 그렇게 나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면역항암제인데요. 네네네. 제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네. 어떤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그냥 대표님 말씀하시는 대로 듣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자, 이 회사의 유보율을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유보율. 자, 네. 유보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유보율. 유보율은 네네네. 뭐냐면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건데 무려 693만 %예요. 깜놀이죠. 깜놀. 이런 종목이 없죠. 이건 뭡니까? 이렇게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는 것은 임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재무구조에서 이거를 보게 되면 깜짝 놀라거든요. 뭐야, 매출액은 없고 영업 손실만 있어. 이것만 보면 깜짝 놀라거든요. 네네. 회사가 이익은 없구나. 근데 바이오 종목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네, 이런 바이오 종목들은 뭘 노리겠습니까? 기술 수출. 네, 그렇죠. 임상의 성공과 더불어서 기술 네. 수출을 꾀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네네. 회사가 상장하고 나서 벌어들이는 그 공모주 청약과 관련돼서 상장, 그 차익 그런 이익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네. 이익금을 가지고 임상 진행을 하는 거예요. 면역 항암제 네. 관련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회사는 또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요. 특이하게. 네네. 왜 이렇게 미국에 네네. 본사를 두고 있을까요? 가장 네네. 큰 이유는 미국에다 승부를 보고 싶다는 것이죠. 미국에서의 네. 승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꿈이 큰 회사예요. 꿈이 네. 큰 회사. 이게 이제 면역 항암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이 성공 요인이 뭐냐면 이 세포를 우리의 그 자연 세포는 살리고 네네. 악성 세포만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네네. 핵심이거든요. 네. 3세대 면역 항암제 이런 것들은 물론 4세대까지 4세대 대사 항암제까지 지금 나온 상황인데 그 4세대 면역 항암제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회사가 기술 수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진행하면 좋겠고 네. 또 이렇게 재무 구조를 보면서 단순하게 야 이거 망하는 회사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보율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 첫 번째 보자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보자면 수급에 있어서 계속 개인들만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네. 개인들만 사고 있다는 것. 자, 이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수급에 있어서의 좀 문제가 있다. 수급에 있어서의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네. 참고를 조금 하셔야 될 겁니다. 들어왔다는 바로바로 나가더라고요. 네? 조금 또 외국인이 매수 좀 했다 나가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 대응 자리를 제가 안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황에서는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수급 상황에서의 불균형. 제가 긍정적인 측면은 임상에 있어서의 진행 과정에서의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 유보율 창의원에서 유보율을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죠. 제가 안내 드려서 와 이렇게 유보율이 높구나 처음 하셨잖아요. 그죠? 네. 네오이멘트 갖고 있으시면서도 제가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 유보율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처음 알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바로 전화 상담하는데도 이 종목의 핵심을 제가 꿰뚫고 있죠. 네네. 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자, 네. 부정적인 측면은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는 것. 수급이 약하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네. 기술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 회사가 이제 차트를 잘 보시면 네. 이 검정 실선이 121선이에요. 네. 네. 지난 4월 달에 여기 보시면 121선에 안 닿았어요. 닿지 않았어요. 닿지 않고 확 밀렸죠. 그죠? 네. 그러면 이 모습과 오늘 보여준 모습은 어때요? 대동소이하죠? 네네. 비슷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매도 대응할 자리가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직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시청자님, 저한테 네오이미텍 문의하신 거 정말 잘하셨어요. 아, 네. 제가 핵심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안내를 네네.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이 121선에서 한 번은 절반을 끊어줘야 돼요. 전체는 아니더라도 예, 절반 정도는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 자리가 4,600원대입니다. 예, 4,600원대 절반을 끊어놨다가 잠시 이제 좀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눌림목이 발생해서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자리 혹시라도 눌림목이 발생해서 어디까지 빠진다? 한 4,100원까지 빠지잖아요. 네네. 4,600원대 매도했는데 예를 들어 4,1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무려 주당 500원이나 빠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한 12% 이상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빠진다 그러면 절반 매도한 것을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따져서 4,600원대 매도해서 더 네. 눌리지 않고 그냥 상승한다? 그러면 네. 2차 매도는 5,500원. 4,600원 절반 매도하고 눌리지 않고 상승한다 그러면 나머지 물량은 5,500원. 아시겠죠? 네네. 4,600원 절반 매도. 그러시면 대표님, 네. 그게 이제 121선을 만약에 강하게 거래가 터지면서 뚫으면은 그냥 5,500원, 400원 그 부금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예. 예, 그렇게 하시고요. 여하튼 1차 저항대는 4,600원이다. 아시겠죠? 아, 예, 절반을 네네네.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게 좀 시간이 걸릴까요, 대표님? 4,600원까지의 상승은 좀 짧은 시간 안에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5,500원은 좀 거기까지는 좀 어렵겠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요. 아. 네,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어가야 되겠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보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호텔 신라입니다. 네, 호텔 신라요.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매수가는 84,6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8%입니다. 네, 전에 호텔 신라와 관련해서 저와 상담 나누신 적 있으시죠? 예. 아, 예. 그런데 제가 한번 했거든요. 네, 제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데 제가 지금 그 호텔 신라를 그때 팔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네, 잘 보세요. 자, 네네. 어떻게 대응할지 빨리 안내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6만 원대까지 확 빠졌죠. 그죠? 네. 6만 원대 빠지고 네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자, 예예. 수급에서 보십시오. 외국인과 기관이 3일 연속 담았죠. 그죠? 예, 수급이 네, 들어왔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3일 동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매수하는데 여기서 좀 개인들이 매도했죠. 그죠? 네. 손절 물량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네네네. 그럼 그다음 이들이 끌고 가고자 하는 목표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자리. 아셨죠? 예. 여기는 이제 다음에 놓치신 72,000원. 예, 네. 72,000원부터 73,000원 사이. 네네. 예. 여기서 잘 대응하십시오. 네. 그럼 지금 자리는 얼마 매수 지금 해야 되죠. 6만 6만 5천 원대에서 추가 예, 매수 예. 하시라고요. 오늘 지금 1차 매수를 해도 예. 됩니까? 6만 5천 원대 추가 매수를 하셔서 매도 네. 자리가 얼마라고요? 84,600원요. 아니, 매도 자리. 제가 안내드린 매도 자리. 72,500원에서 73,000원. 맞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꼭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예. 이 네. 자리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됩니까? 네네네.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시장을 주도할 공략주와 또 핵심 이슈를 알아보는 돈 워리포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소개해드렸던 공략주 전체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7월 18일부터 공략적으로 안내드렸던 모든 종목의 현황을 보셨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316% 정도 되고 전체 종목 중에서 딱 한 종목 손절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종목이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도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매도를 통해서 내 수익률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수익률을 자랑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 그리고 또 매수하는 기준과 더불어서 매도 포인트를 보는 매도 기법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자랑하고 저를 나타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 참고하시고요. 이제 제가 안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리뷰하는 종목들 왜 리뷰를 하느냐 어떻게 매도 포인트를 잡고 또 어디를 공략하는지 다시 보기 위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태웅로직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웅로직스 10월 4일 공략주였고 매수가가 4,600원이었죠. 제가 저점을 잘 잡아요. 저점을 잘 잡잖아요. 이렇게 저점을 딱 잘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점. 저는 제가 추구하는 게 최저 발바닥에서 매수해서 최고 머리 꼭대기에서 매도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안내를 드렸지 않습니까? 자, 태웅로직스는 여기서 제가 매도 포인트로 안내를 드렸고요. 여기서 매도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는 매수 포인트죠. 그럼 오늘 보여진 자리는 어떤 포인트였겠습니까? 이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입니까? 혹시 유튜브에 참여하신 분들은 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태웅로직스 매수 자리입니까? 매도 자리입니까? 예, 잘 맞히셨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고점을 연결한 추세의 자리에 거의 다 왔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구름층 상단에 왔다라는 것.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는 매도의 자리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는 눌림목이 발생하면 또 추가 매수해야겠죠. 다시 재매수를 해야겠죠. 태웅로직스는 너무나 저평가된, 과소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을 해야 되지 지금은 매수 자리가 아니다. 상승률이 28% 나왔거든요. 제가 공략주로 안내드렸던 날로부터 상승률이 28% 거의 30%의 상승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매도로 대응해야 할 자리다라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왜? 저항이 두 개니까 구름층 상단과 그다음에 두 개의 고점을 연결한 3봉, 3봉을 딱 만나는 이 정 두 개. 그래서 매도로 대응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레몽레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레몽레인. 이 종목은 제가 아주 큰 소리로 안내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장 전략까지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공략주로 안내한다고 했던 그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했기 때문이죠. 왜? 이 레몽레인이 그 1,000원짜리 변호사 이후에 시청률을 크게 끌어올릴 만한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 재벌집 막내 아들 제작사죠. 레몽레인이. 그래서 제가 이런 슈팅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강하게 공략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10월 18일자 28,800원에 공략했던 종목이고요. 매수가 대비로 17.8%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상승이 나타났는데 고점 시그널이 아직 안 나타나고 있죠. 고점 시그널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미글로벌의 고점을 잡는 세 가지 기준을 안내드렸죠. 봉의 형태, 캔들의 형태. 그 세 가지 기준의 캔들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매도로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매수가 대비로 공략 대비로 17.8% 상승이 나왔지만 조금 더 상승을 누려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박셀바이오입니다. 자, 박셀바이오 공략을 4만 원에 안내를 드렸었죠. 4만 원에 안내를 드렸던 종목. 매수가가 좀 표기가 잘못됐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매수가는 이제 4만 원으로 안내 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 슈팅이 나왔습니다. 4만 원에 매수 안내 드린 이후에 한 달 동안 횡보를 했죠. 횡보를 했지만 오늘 슈팅이 나왔습니다. 제가 박셀바이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집 패턴입니다라고 그랬죠. 매집 패턴입니다. 매집한 이후에 슈팅, 강한 슈팅이 나와서 오늘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께는 제가 눈치껏 시그널을 드렸거든요.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고요. 매수가 대비로 오늘 고가 기준 11.8%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흐름을 보게 되면 이평선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느 이평선도 아직 닿지 않았죠.
그러니까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다. 윗꼬리가 길기 때문에 또다시 횡보를 할 수는 있으나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다라는 차원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돈워 리포트 공략 종목을 안내할 시간입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아직 매도를 못하셨던 분들 다시금 눈치껏 매도 시그널 잡아주기를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십시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시그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략적으로 안내드렸던 네온테크를 비롯한 인콘, 이노뎁, 오리콤, 유진로봇, 대동, 빅솔론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도 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시 매도 시그널을 드릴 겁니다. 매도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는 것은 금감원 규제 사항이니까 제가 저항 가격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저항 가격에서 눈치껏 매도로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돈워 리포트 공략 종목을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국가에서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키워드로 안내를 드렸죠. 그 키워드와 관련한 종목인데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구동 반도체 후공정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디스플레이 제품 특성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는 그 회사로서 재무 구조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부채율이 25% 그리고 유보율이 무려 1377%에 이르는 바로 디스플레이 후공정 사업을 하는 그 회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 종목은 LB루셈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자, LB루셈입니다. 자, LB루셈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재무 구조가 아주 좋다고 그랬죠.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재무 구조를 잠깐 보도록 하죠. 재무 구조에 있어서 바로 이 현황입니다. 200억대의 영업이익, 200억대의 영업이익, 그리고 부채율이 25%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유보율은 1377%. 재무구조가 굉장히 탄탄하죠. 이런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회사의 대주주는 어딜까요? LB로 시작되죠. LB로 시작되는 회사로 눈치가 있죠. LB세미콘입니다. LB세미콘은 시스템 반도체 회사죠. 비메모리 반도체. LB세미콘의 대주주고 LB루셈이 자회사인데 이 회사도 역시 시스템 반도체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바로 그런 종목으로 재무구조가 탄탄한데 시가총액이 1,800억밖에 되지 않은 그런 회사입니다. 신용 비율도 낮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뭔가 중심을 잡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목을 공략주로 안내 드릴 때 핵심이 뭡니까? 끼. 과연 과거에 주가 급등에 끼가 있었느냐? 끼 발산에 움직임이 있었는가? 보십시오. 순간 끼가 발산됐죠. 25%의 순간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끼가 발산되고 난 다음에 눌림목 발생. 그 다음에 또다시 끼를 발생했죠. 끼 불임이 나온 이후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뭘까요? 그 다음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런 거겠죠. 슈팅, 그렇죠? 슈팅이 나오기 전에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자, LB루셈의 앞으로의 향후 행보, 흐름, 또 매도 포인트를 잡는 저항 자리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편안하게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제가 시그널 드릴 때 또는 슈팅 나왔을 때 수익을 내는 전략을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을 안내드리겠는데요. 이제 현지 시간 이제 중간 선거의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하원 나오고 상원 나올 겁니다. 하원은 공화당이 우세하죠. 상원도 체크를 해야겠지만 공화당이 우세하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봐야 되겠습니까? 전통 강세 종목들이 유리하다. 전통 강세라는 것은 원유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 그리고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하는 이 종목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LB루셈을 공략적으로 안내드렸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의 에너지는 좀 눌릴 수가 있습니다. 신재생의 에너지 섹터는 좀 눌릴 수가 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10월 공양 동향 발표 예정입니다. 고용 동향 발표 예정이니까 고용 동향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고, 자, 내일 이제 확인할 것은 인공지능 국제산업전이 있는데 국제산업전 관련 테마에서 지능형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섹터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약간 놓친 부분이 있어요. 어제 면역 항암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열리는 부분에서 공략 종목 안내드렸던 유틸렉스가 있었거든요. 유틸렉스가 있었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의 상한가 터치하고 20% 이상 급등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전략으로 안내 드릴 때에 관련 종목 소개해드리면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들은 제가 오픈하지 않겠습니다만 내일장 전략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내일장 전략과 관련해서 일정과 관련된 일정주들 소개를 드릴 때는 꼭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앞으로 시장 대응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짤막했던 힌트 드리도록 하겠는데 제가 어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차트를 봤을 때 제가 여기서 안내드렸죠. 어제 여기서 안내드렸고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을 때 구름층 하단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안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오늘 급락이 나왔죠. 오늘 급락이 나오면서 주가 지수가 크로스가 된 겁니다. 그렇죠? 원달러 환율이 급락이 나오면서 주가 지수가 이렇게 크로스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니까 일목균형표로 설정하지 않으면 어디가 하단일지이지 확인하기가 어렵죠. 근데 일목균형표가 있으니까 이 구름층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름층 하단까지를 1차 저점으로 보고 대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370원이라는 자리. 현재 오늘 종가가 오늘 환율에서는 1383원까지 물론 여기 환율도 또 추가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주봉을 보게 되면 기준선이라는 자리까지 보이시죠? 여기가 1340원. 그러니까 일봉으로 봤을 때 1370원, 주봉으로 봤을 때 1340원까지도 오픈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주가 지수는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는 또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일목균형표 구름층 하단에 도달했을 때 여기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또 반짝 또 원달러 환율이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또 주가 지수가 또 눌릴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고 주가 지수를 단순하게 대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고 단순하게 원달러 환율의 흐름만 보고도 주가 지수의 흐름을 어느 정도 짚어볼 수 있다는 것을 일단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우리의 주가 지수가 어느 위치에 왔느냐, 주가 지수의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121선 터치를 했죠. 오늘 고가가 2400선이거든요. 거의 터치를 했죠. 정확하게 보면 2403이라는 자리인데 2400을 딱 터치하고 종가 2399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121선은 6개월 주가의 평균 자리니까 어느 정도의 저항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저항인데 오늘은 2400선이 왔고 근데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니까 조금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주가 지수가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120선 위에 완전히 안착되기까지 안심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2400선과 2410선까지 그 선까지의 상승은 전개될 수 있으나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하락을 하고 아랫단에서 지지를 받으면 또 주가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고점을 연결한 추세, 이 추세를 봤을 때도 추세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 이 상황까지 본다 그러면 이제는 주가 지수가 이 저항들을 돌파해서 계속해서 간다라고 막연하게 확신을 갖지 마시고 원달러 환율의 흐름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그 다음에 주가 지수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인버스의 흐름, 레버리지의 흐름과 같이 보면서 대응해 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 더 짚어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십시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앞으로의 주가 지수의 향방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 미국 증시 물론 중요하겠죠. 이제 중간 선거를 결과값을 앞두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중요한 흐름이지만 그러나 미국 증시를 챙겨보기 위해서 밤잠 설치고 그러지 마십시오. 요즘 증시는 이제 서머타임이 끝나서 1시간 뒤잖아요. 11시 반이잖아요. 그 늦게까지 미국장이 열리는 것까지 굳이 보실 필요가 없죠. 일단 국내 증시만 집중해서
됩니다. 미국 증시 보기 위해서 늦게까지 잠 못 주무시고 그러지 마시고 저를 믿고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